안녕하십니까.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 세 번째 시간에 예도는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두 번째에서 니체를 다뤘고 관점주의적 해석, 오늘은 하이데거의 혁명을 제대로 한번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도가 하도 강좌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1차 자료의 강좌에 또 들어가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시청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예도는 장신대에서 한 강의에서도 또 어느 정도 했고, 그런데 뭐 하이데거는 워낙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대가잖아, 그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대가들에 대한 그런 해석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모든 대가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가의 해석은 대부분이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 그 내용적인 면을 틀리게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의 부족, 이런 거는 좀 거의 없다고 보고, 관점의 차이, 어느 관점에서 하이데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이런 대가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해석학의,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에서 예도는 하이데거에 대한 혁명을 다루겠는데, 여기에서는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실존론적 해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해석학의,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에서는 가다머의 영양사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또 강좌를 열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리케르의 텍스트 해석, 이렇게 나가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여러분, 하이데거, 그죠? 예도가 1차 자료 강좌를 계속 가고 있는데, 무슨 1번은 지금 벌써 조회수가 2,300~400을 찍었어. 그런데 2번, 3번, 2번도 뭐 1000회를 1400회를 됐고, 3회도 이제 1000회를 넘어서는데 못 따라와. 그리고 원래 인문학 공부라 그러는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행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죠?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대중들이 많고, 학생들은 또 학과 공부에 치여서 이런 1차 자료를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점점 많은 그러한 철학도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자료 강좌가 사실 제대로 된 철학 공부예요. 그래서 예도는 또 내일쯤에 또 하이데거에 대한 1차 자료 강좌를 또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가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가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도 그런 관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존재와 시간의 1페이지부터, 그죠? 첫 번째 부분부터 출발해서 한 60~70페이지까지가 주로 존재 망각에 대한 철학의 전반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를 추적하면서 자기 이전의 철학은 이러한 존재 망각의 역사,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고 존재를 언제나 인식 안으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유해왔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그래서 아프바오라 그러죠. 그걸 여기서 이게 해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데리다도 영향을 받았죠. 이 개념을 쓰면서 철학의 역사를 해체하는 작업이 앞쪽 부분에 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후설의 현상학을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의 어떤 존재와 시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자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서구 철학 전체,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죠, 라틴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근대로 들어오면서 데카르트, 그리고 또 뭐 칸트, 이 모든 걸 다 거쳐서, 그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후설까지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부 다가 존재 망각의 역사, 그죠? 후설은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서 까는 그런 유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도가 이미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을 쓰는데 거기서도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후설은 이름을 열애시키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개념들을 갖고 와가. 그런데 거의 하이데거와 싸잡아서 깔 때가 있고, 아니 칸트와 싸잡아서, 그죠? 칸트를 까면서 후설의 개념을 조금씩 갖고 오는 그런 유형을 취합니다. 실체 개념은 데카르트를 까고, 그죠? 거기로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됐으니까 그 주체 개념에서 들어있는 실체 개념을 까면서 나오는데, 하이데거의 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에 시간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도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것도 예도의 관점에서 본 해석이죠. 그래서 존재 망각의 역사, 지금까지의 종래의 철학은 존재를 인식의 관점에서 인식 안으로 포섭된 존재를 이야기했지, 존재 물음을 통하여 존재 자체의 인식 밖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철학은 전개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제기하는 존재 망각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데, 그게 바로 게겐바르트, 게겐베얼티궁, 현전, 그 다음에 프레젠츠, 현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독일어로 하이데거 용어죠. 폴한덴하이트. 이기상 교수님이 탁월하게 번역한 눈앞에 있음.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존재 망각의 역사를 나타내는 종래 철학의 핵심적인 존재 개념이 눈앞에 있음의 개념, 현전의 개념이었다. 현전. 이거 이제 데리다가 이거 갖고 가잖아, 그죠? 갖고 가서 이제 문자와 연결해가 다른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부분, 그죠? 이 존재 망각의 역사, 여기는 깊은 이해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면 뭐야,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대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인 눈앞에, 표상을 통하여 현존하는, 그러한 인식 앞에 있다라는 거. 눈앞에 있음의 시간성이 뭐예요? 현재예요, 여러분, 현재.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폴틸리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 그래? 영원한 하느님, 여러분. 이터널, 영원한 지금. 이터널 나우, 여러분. 그게 현존이란 뜻이에요. 이 존재 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 개념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언제나 인식의 관점에서 존재를 볼 때는 저 나무가 내 대가리 속에 현존한다. 언제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존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응? 이 개념과 같이 가는 게 힌지히트입니다, 여러분. 고정해서 본다. 예도는 그렇게 번역해요. 특정 사물을 고정해서 보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여 하이데거가 제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폴한덴하이트에 대한 짝은 쭈한덴하이트고, 그 다음에 힌지히트라고 하는, 고정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 고정해서 봄에 대한 짝은 움지히트입니다. 주변을 본다. 그래서 이기상 교수님이 둘러본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여러분. 탁월하죠? 이 두 개로, 이게 존재론의 개념이에요. 이 뒤에 있는 쭈한덴하이트, 손 안에 있음과 그 다음에 둘러봄, 이게 바로 존재론적 개념이고, 눈앞에 있음과 그 다음에 고정해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뭐죠? 인식론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망각이 왜 이러나? 존재는 내가 대가리 안으로 들어온 내 인식에 현존하는, 나의 이성과 주체 앞에 현존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 존재 물음을 통하여, 그죠? 묻는다는 게 뭐예요? 하이데거 위대한 말이 존재와 시간에 나옵니다. 자인스 프라게, 존재를 묻는다는 거. 존재를 질문한다는 거는 질문되어지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존재지 뭐. 존재 물음에서 물어지는 것이 있어. 물어지는 것이 사태를 이끌고 가야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후설 현상학의 위대한 명제였던 사태 자체, 쭈얼자하 젤프스트. 그러니까 사태 자체로는 언제나 존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존재 물음, 그러니까 물어지는, 현존재에 의해서 물어지는 것, 그 존재에 의한 이끌림을 통하여 사태가 인식이 사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독일어로 라센지히제엔이라 그래. 라센지히지엔. 그러니까 스스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보여지는 거는 뭐예요? 존재의 관점에서 인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여러분. 혁명. 엄청난 혁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지는 것이 존재가 사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식이 사태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를 철학은 지금까지 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 존재 방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서 근거하여 이제 눈앞에 있음과 고정해서 본다라는 거. 둘러봄과 손 안에 있음이 먼저고, 폴한덴하이트, 눈앞에 있음과 힌지히트, 뭐죠? 고정해서 보는 거는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론적 기반이 앞서 있는 거라는 거를 하이데거는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혁명이죠. 그 이유가 뭐야? 존재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존재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의 시간, 언제나 인식 앞에
나타나는 현전, 그런 존재. 그거는 시간이 뭐야?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언제나 현재야, 그거는. 그런데 이 존재 물음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러한 철학은 존재 자체의 역사성에 이 인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의 시간성은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의 모든 시간을 다 포괄하는 짜이틀리히카이트, 시간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철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혁명이죠. 여기서 해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영원한 현재에서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명확하게, 명증적으로, 명석판명하게, 후설 데카르트 용어로, 사태를 보고 있는데, 그 사태를 보고 있는 내가 그걸 갖다가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명증한 건데. 그래서 왜 해석이 중요해? 내가 과거와 과거의 역사성, 이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지배하고 나의 현재를 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나의 현재가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거기에가 언제나 과거의 역사성, 그죠? 현 사실성,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적나라한 사실, 이 현 사실성에 근거해서만 나의 거기에 있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내 인식 아니라고, 바깥이라고, 밖을 지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존재는 시간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태에 보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니체와 같이. 왜냐하면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내가 봐왔다고 하는 나의 역사성을 규정하는 그 존재의 시간성에 내가 기속되어서 사태를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봄은 언제나 눈앞에 현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기속된 상태 안에서 그것을 존재론적 기반으로 하여 내가 보기 때문에 그 봄은 현재가 아니라 언제나 과거와 묶여서, 그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의, 이거는 후설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유는. 이 사유는요, 여러분들 봐봐. 베르그송이 들레즈가, 여러분 여도의 강좌를 들어봐. 거기에 들레즈가 그의 시간성을 이야기하면서, 베르그송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그 시간은 뭔가 하면,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하이데거와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요. 현재는 없어요. 언제나 과거의 시간만이 있고, 이 현재는 과거의 시간의 집적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이데거는 미래가 열려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거기에 있으면 나의 과거의 영향권 아래에서 재해석을 통하여,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이데거는,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혁명은 뭐예요?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만을 나타내는 그 인식론적 시간을 존재론의 시간성으로 바꾸면서 현존재의 주체 개념을 해체하면서 그 주체의 역사성을 부여하는, 역사에 근거하여 특정한 장소와 시간,
이걸 실존이라고 말하죠. 이 실존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사태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돼? 나의 모든 봄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태를 토대로 해서만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존재론의 기반을 지금까지의 철학은 무시했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성을 망각할 수밖에 없었고, 존재는 그래서 언제나 인식 앞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존의 존재만을 지금까지의 철학은 고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마침내 이해 개념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든 사태에 보면 자기 이해요. 자기의 이해는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그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뭐야? 언제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이 자기의 실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해인데,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전이해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이 이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존재 방식이에요. 하이데거한테 있어서 이해는, 삶의 이해는 우리의 반성적 인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성적 인식이 보다 앞서 있는 거야. 야,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철학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하이데거만이 갖고 있는 혁명입니다. 폴 리케르 정도? 폴 리케르가 이거를 제대로 수용했어. 가다머랑 폴 리케르만이 불어로 폴 리케흐만이 이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을 제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뭐야? 이해는 내가 통째로 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존재, 무너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나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야. 참네. 그 이후로 이제 인간은 모든 철학은 이 기초 존재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신학이든 뭔 생물학이든 그거 다 언급해요. 그 존재와 시간 앞쪽에서. 모든 역사학이든 이제 모든 학문은 이러한 해석자의 실존, 해석자의 역사성, 그 역사성에 근거해서만 모든 전통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 모든 자연과학적 진리를 추론하고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학문을 수행한다라는 거야. 당연한 거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해석을 이해와의 관계 안에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뭐예요? 해석은 언제나 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어. 알스 구조의, 독일어로 알스 구조의 구조를 갖고 있어.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본다는 거는 거기에는 언제나 존재론적인 이해가 토대를 이미 기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건 존재할 때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는 본래적 이해와 비본래적 이해로 나눠지는데 나중에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사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했고,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것의 토대를 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에서 이해를 토대로 해서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죠? 후기, 아니 후기가 아니라 존재와 시간 초중반에서 어떤 제목 페얼슈텐 운트 아우스레공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해와 해석은 같이 가는데 모든 해석은 이해를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해석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이해는 언제나 해석의 방향을 앞서 잡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해 안에는 언제나 앞선 선 구조를 갖고 있어. 그거를 폴 스트럭투어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폴 지스트, 앞서 봄, 폴 그리프, 앞서 잡음, 폴 하베, 앞서 가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앞서 잡음과 더불어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매 순간 또 다른 학문의 주제를 확정하고, 이 순환은 악순환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악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새로운 사태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순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혁명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이제 가다머와 리케르는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 나간다라는 거야. 물론 오늘은 하이데거만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초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혁명은 왜 그러면 그 혁명이 중요한 건가 하면은 나의 주관은, 그죠? 언제나 이러한 역사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나의 모든 거기에 있음은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거기로부터 나의 이해를 기획투사한다라는 거야. 거기로부터. 그래서 전이해가 없이 백지 상태에서 사태를 이해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전제의 철학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전제. 보편 학문을 위한 그러한 무전제에 대한 그런 말들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특정 학문 역시도 그 특정 학문의 전이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근거하여 학문적인 어떤 것들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 전이해와의 관계 속에서 앞서 잡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새로운 해석학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실존론적 해석,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공간과 시간성의 영향에 의하여 그것을 토대로 해서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을 하이데거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리 개념은 알레테이아입니다, 여러분. 그의 진리는 언제나 열어 밝혀져 있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미 있었던 것을 열어 밝히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존재 망각에 가리워져서 잘못 은폐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 그래서 해석학의 과제는 이러한 은폐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탈은폐시킬 때 비로소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폐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직접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진리는 은폐요, 진리는 여러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혁명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에게 필증적 명증성을 가지고 나의 투명한 인식 앞에 나타나는, 투명한 이성 앞에 나타나는 데카르트적 훗설적 그러한 현상은 언제나 존재의 기반에 근거해서만 존재 물음을 통하여 이끌려지는 그러한 존재에 의해서 물어지는 것, 바로 존재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명중한 거는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태를 명중하게 보는데 어느 놈이 또 해석해. 명중하게 다 아는데. 그러나 존재론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명중성이 없어, 여러분. 명중한 거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는 명중하게 보는 거는 환상이야. 하이데거의 혁명, 이미 니체의 혁명도 가르쳐 주잖아. 근데 니체의 관점주의는 인식론과 관련되어 있어. 그런데 사실 이 관점주의는요, 삶의 철학과 관계되어 있거든. 삶의 움직임 때문에 관점주의, 그 삶의 움직임의 역동성 때문에, 예도가 또 쇼펜하우어를 하겠지만은, 쇼펜하우어의 생성의 인식론이 뭐라 그래? 거기에는 신도 없고 삶과 자연력밖에 없다 그러잖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건 충동이요. 그것은 힘의 의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생 역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욕망의 투쟁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의 투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명정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움직이는 것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인식론은 뭐가 돼야 돼? 존재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주의가 중요한 건 뭐야? 나의 관점에서 내가 못 보는 그 무의 공간을 함께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게 되는 거고, 하이데거는 나의 존재는 언제나 나의 과거와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었던 특정 역사성에 근거해서만, 특정 장소에 근거하여, 이걸 실존이라 그러잖아. 실존으로부터 나의 해석은 언제나 나의 이해는 언제나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의 과거를 나의 과거,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거기에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개방성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거기에를 자기가 보는 거기에가 다야, 여러분. 이 거기에는 타자와의 공공성과 연결되어 있는 밑벨트의 세계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밑벨트의 세계를 자기가 한번 딱 보고 명정하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이미 존재론으로 풀어지면 인식론, 인식의 명정성은 해체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정성이 사라져 버렸어. 데카르트의 뭐죠? 명석 판명함이 사라진 인식이야. 그렇다 그러면 그 인식에 이끌고 가는 존재 물음에서 물어지는 것,
인식을 이끌고 가는 그 존재는, 그죠? 결코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가진 변화하는, 변화 속에 있는,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 점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니체와 만나는 거예요. 생성의 존재론과. 그죠? 그래서 주체는 언제나 되어가는 존재. 현 존재는, 그래서 되어가는 존재는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역사는 변화하는 것이고, 나의 오늘날의 관점이, 나의 오늘이 변하면 과거의 오늘의 관점도, 과거를 바라보는 그 현 사실성도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성과 관련되어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좋아하는 개념이 뭐야? 운털백스입니다. 운털백스가 뭐야? 도상해라는 뜻이야, 여러분. 도상. 도상에 있는 존재야, 우리. 맥락은 같이 가는데, 하이데거와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예도가 가다머를 강좌를 할 때 이제, 니체와 하이데거가 갈라지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두 방향으로 갈라진 그 지점을 예도가 가다머의 강좌, 영양사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할 다음번에 네 번째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의 네 번째 시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혁명은 뭐죠? 현상학이 해석학이 되었다. 해석학은 명정성을 거부한다라는 거. 언제나 도상에 있다라는 거. 운털백스. 도상에 있다라는 거는 변화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 변화는 한 번의 봄으로 확정될 수 없다라는 거. 때리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다 하이데거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봄은 차연을 만듭니다. 맞죠? 매 순간 다른. 그 봄은 나의 인식론적 봄이 아니라 언제나 둘러봄, 둘러봄,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예술, 목수, 그 다음에, 자기의 작업 도구를 사용하는 예술가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먼저 둘러보고 그 둘러봄에 근거하여 그는 고정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다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없어. 그럼 그 필요로 하는 것이 둘러봄에 근거하여 고정해서 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철학은 언제나 고정해서 보는 것만을 중요한 주제로 삼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움지이트에 근거해서만 흰지이트가 나올 수 있는데 흰지이트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언제나 둘러보는 거. 그리고 손 안에 있음, 작업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삶의 세계에 삶을 살아가는 행동 방식인 존재 방식이 앞서 있고, 이 앞서 있음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특정 사태로부터 뭔가가 고장이 났다든지, 뭔가가 결핍되었다든지, 뭔가가 이 전체적인 의미의 사용 사태 전체성으로부터 뭔가가 결여의 방식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고정해서 보는 방식을 취하는, 이게 학문의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과 실천적 인식과 그 다음에 학문적 인식을 또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혁명, 먼저 앞서 있는 존재 방식을 가진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혁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인식은 언제나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 그죠? 이해라고 하는 거죠. 이해 안에서 우리는 해석한다라고. 그죠? 이게 바로, 참 재미있죠? 이런 혁명에 근거하여 예도는 이제 내일이나 뭐 오늘이나 네 번째 가다머에 해석하게 또 혁명을 이야기할 때, 이제, 또 하이데거의 이런 혁명들을, 가다머를 통해서 보면 또 다르게 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간에 또 예도가 강좌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네 번째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